안녕하세요. 슈레딩허의 백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PD님이랑 팟캐스트를 하나 하게 됐어요. 8월 중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건강하게 살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면서 목표가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 몸도 마음도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한 편 한 편의 방송들이, 콘텐츠들이 제가 점점 더 건강해져 가는 그 과정의 아카이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이든 마음이든 좀 더 건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첫 번째 방송이 공개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영상을 올리고서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제가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전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덕분에 제가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올렸던 제 영상이랑 연결이 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우울증 환자가 항우울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러면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앞으로는 뭔가 이거를 해보자라고 마음먹게 된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랑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잠 못 드는 밤에 밀려오는 자살 충동을 견디느라 스마트폰에 의존을 되게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릴스나 쇼츠, 뭐 유튜브 영상, 웹툰, 웹소설 이런 거를 두루두루 정말 많이 봤고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열심히 찾아봤지만 그 못지않게 제가 되게 열심히 봤던 게 그 뭔가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희망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뭐 배움이 되는 그 잠언이나 좋은 이야기들 아니면 뭐 유명인들의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을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일 열심히 봤어요. 그 인스타 보다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유명인들이 했던 인터뷰들 중에서 우리가 배우거나 뭔가 깨달을 점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 책 광고이기는 한데 그래도 거기 나와 있는 그 유명인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진짜 좋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채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가십 같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피하고 어, 동물들 영상 되게 좋아하고 웃긴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로 보려고 했고 아니면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그래 나도 배워야지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영상들을 주로 열심히 계속 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이렇게 열심히 보다가 뭔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뭐였냐면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근데 도대체 나는 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내가 그렇게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봤으면 내가 뭐라도 조금은 나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딱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어찌됐건 그 콘텐츠를 올린 의도가 뭐 책을 광고하기 위해서건 아니면 무슨 강의를 팔기 위해서건 간에 그런 것들이랑은 상관없이 어찌됐건 제가 들었던 그 분들의 이야기는 분명히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저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경험과 지혜의 이야기가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이걸 보기만 하고 내 걸로 만든 게 없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영상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영상 하나를 봐요. 그래서 그 30초 동안 막 엄청 감동하면서 막 역시 맞는 말이야. 그래,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와 하면서 봐요. 그리고 이제 스크롤 딱 넘겨서 다음 영상 나오면 다음 영상 보면서 또 그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왜 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하면서 감동하는 그 사이에 앞에 영상에서 제가 느꼈던 그것들은 저의 이 해마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이어도 제가 그거를 이렇게 꼭꼭 씹어서 잘 먹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하고 삼킨 다음에 다 이렇게 토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 마치 우리가 영화 생과치로를 보면은 가오나 씨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삼켰다가 몸집만 이만해지고 나중에 결국 그거 다 토하고 이렇게 쭈구리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던 거죠. 제가 그동안 이 좋은 콘텐츠들을 그런 식으로 소비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에서 자주 보이는 피드들 중에 뭐 1년에 책 1000권 읽고 바뀐 점, 한 달에 책 100권 읽고 달라진 인생 뭐 이런 게시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독서는 정량적인 지표보다 정성적인 어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분명히 독서의 양보다는 질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그 한 달에 책 100권 읽고 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하는 그것과 내가 영상들을 30초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휘떡휘떡 넘기면서 나는 왜 달라지는 게 없지라고 생각한 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좀 많이 한심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예전에 어디서 봤던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어느 작가님 인터뷰를 보다가 본 건데 그 인터뷰에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법을 묻는 질문에 그 작가님이 작가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왕도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인터뷰였거든요. 다독은 책을 많이 읽는 거고, 다작은 많이 써보는 거고, 다상량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 인터뷰에서 글을 잘 쓰는 비법을 물어봤을 때는 뭔가 되게 독특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거였겠지만 그 작가님의 대답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왕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많은 시간과 충분히 많은 성의, 노력을 들여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다듬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아서 그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요. 저는 비단 작가가 글을 잘 쓰기 위한 어떤 훈련의 목적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제가 그냥 줄여서 삼다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제가 뭘 해보기로 했냐면요. 그 제가 보는 콘텐츠들 있잖아요. 뭐 릴스, 쇼츠, 웹툰, 드라마, 영화, 소설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보는 그 콘텐츠들 중에서 제가 정말로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이 3다의 과정을 거쳐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독은 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독이라는 게 책을 읽어서 다독이라는 게 아니라 뭐
그 피드에 올라온 글을 읽든 아니면 뭐 웹소설을 읽든 뭐를 읽든 간에 하여튼 그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다독인 것이고, 그걸 두고서 제가 생각하고 곱씹고 헤아리는 그 다상량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다작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 생각만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막 정리를 하고 구체화하기가 어렵잖아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걸 손으로 써서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다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약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잔재주는 아니고 뭔가 요령을 조금 부렸는데, 이 이제 제가 하기로 마음먹은 이 삼다의 과정을 프로젝트 삼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긴 한데 누가 뭐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하고 저 혼자서 뭐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이름을 프로젝트 삼다라고 붙였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앞서 아는 PD님이랑 그 팟캐스트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PD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뭔가 느꼈던 거, 깨달았던 게 있는데, 저는 이 PD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이분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걸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이분이 엔잡러예요. 프로 엔잡러여서 그 본인의 본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무엇을 하든 간에 반드시 이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서 하나의 결과물, 완성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거죠. 제가 그동안 저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간의 부끄러움, 그리고 나는 좀 아닌데,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이 뭘까를 봤더니, 저는 생각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뭐 기발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그 내가 했던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내가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해서 하나의 어떤 완성된 결과물로 만들어낸 거는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유능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고, 반대로 의 피디님은 뭔가를 딱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끝까지 이제 끌고 나가서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이분은 일을 잘 하는 분이라고 뭔가 제가 신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좋은 콘텐츠들을 보았을 때 이 3다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나의 것으로 체화하겠다는 그 생각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항우울제의 도움이 없이 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라는 시도는 기특하기까지 하죠. 참 기특한 아이디어인데, 평소에 저를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이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를 완성된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 뭔가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끌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어떤 방법이 이 여기에 프로젝트 삼다라고, 프로젝트라는 어떤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제가 이 과정에 프로젝트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이유는 결국은 이걸 내가 실행에 옮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목적에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달성해야 하는 KPI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기한이 있을 거잖아요. 정량적 KPI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일단 정량적 KPI는 한 달에 책 한 권, 그리고 이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내가 3다의 과정을 거쳐서 적어낸 글이 이제 결과물, 정량적 결과물이 될 것이고, 이 프로젝트의 기한은 그냥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어요. 그러면 뭐 그 사이사이에 제가 다른 글들도 많이 쓰고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 제가 해내야 되는 거는
8, 9, 10, 11, 12, 5개월 동안 5권의 책과 이 5권의 책에 대한 저의 3다의 과정을 담은 어떤 글이 되겠네요. 이거를 원래는 그냥 혼자 그 노트북에다가 MS 워드에 이렇게 써서 혼자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다짜고짜 몇 년째 방치해둔 브런치 스토리에 이걸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매거진에 프로젝트 3다 이렇게 뭐 매거진 만들어가지고 일단 지금은 프롤로그에 대한 글을 한 편 써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 3다의 과정은 제 브런치 스토리에 올려야 될 텐데 우선은 이 남은 2025년 동안 제가 뭐 하고 싶은 것들, 달라지고 싶은 것들이 뭐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프로젝트 3다를 KPI 되게 낮게 잡았잖아요. 한 달에 책 한 권인데 이거를 좀 잘 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제가 처음에 기대한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비약물적인 우울증 치료의 어떤 효과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로 올해 말까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저의 어떤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다, 차도가 있었다, 내가 실질적인 어떤 개선 효과를 발견하였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함께 진짜 프로젝트처럼 함께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가 이거를 충실하게 올해 안에는 실행을 해내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계속 곱씹고 있는 영상은 그 개그맨 김영철 님이 그 하루를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좋게 잘 보내기 위해서 불편한 일을 두세 개를 꼭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신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침대에서 진짜 나오기 싫을 때 뭔가 되게 하기 싫은 게 있을 때 그 영상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덕분에 그래도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요즘은 헬스장에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막 여기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근육통 막 느껴지고 아주 좋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끝날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뭔가 제대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또 하루가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까지도 뭐 이토록 무난한 아쉬움 또한 또 다른 형태의 평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이번 주도 이제 다 끝나 버렸는데 다음 주는 내가 아쉽게 보낸 이번 주보다 좀 덜 아쉬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항우울제의 도움 없이 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고 그걸 내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께도 뭔가 곱씹고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명언, 아니면 내가 실제로 지금 곱씹고 곱씹어서 내 것으로 만든 명언이나 아니면 그런 책들, 뭐 인터뷰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내 걸로 만드는 노하우나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참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생존 신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뵙게 되는 날까지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안녕히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